왜 과거 세대들은 왜 그렇게 아들들에게 집착했을까요? 아들이 혼자 가족을 부양하게 되었다면요. 요즘은 돈을 잘 버는 여성이 더 많은 남녀평등 사회가 된 것 같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아들만 집안의 중심 인물로 여겨지는 걸까요? 이것에 대해 이해하기 힘듭니다. 정말 남편이 나중에는 아들을 가질 것이라며 계속 말해서 제가 조선시대에서 왔는지까지 생각해 볼 정도예요. 시어머니가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저에게 한 것들은 무엇이었고 그가 벌인 놀라운 비밀들을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우리 시어머니의 이야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놀라울 것입니다. 어린아이 살기 전까지의 이야기도 전해 들려 드릴게요. 여러분은 그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일화로 귀한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부부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다고요. 만나서 연애를 하긴 했지만 사실 국내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만나 결혼한 케이스였어요. 저는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는 유학생 신분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도 하며 열심히 살았고 남편은 파견을 나와서 일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전 세계에 있는 주재원을 돌아다니면서 회계나 감사 업무를 총괄하는 일을 하고 계셨어요. 저는 그 일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었지만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결국은 돈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으로만 이해했어요. 돈과 관련된 일에는 부정행위나 사기 등이 종종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의 회사에서는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정기적으로 서로 위치를 옮겨 다닌다고 해요. 다른 나라로 발령을 받았을 때 일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그 사이에 나쁜 마음을 품으면 얼마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그래도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아무튼 남편은 2에서 3년마다 다른 나라로 이사를 가면서 일을 해야 했었는데 보통 동남아시아 쪽으로 발령을 받는다고 했어요. 우연히 남편이 유럽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고 그 당시에 저는 프랑스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학 생활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제가 일을 하고 있던 빵집에 자주 오시던 손님이셨는데 또 다른 나라에서 같은 나라 사람을 만나면 엄청 반가울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외국어를 사용하다가 모국어를 듣게 되면 더욱 호감이 가서 대화를 나누고 싶어지죠. 그렇게 되었지요. 괜히 주인 아저씨가 몰래 빵 하나 더 얹어주면서 서로의 고향 추억을 나누며 의지를 하고는 해서 연애를 시작했어요. 2년이라는 긴 시간 연애를 한 후에 저도 졸업을 하게 되었고 프랑스에서 일할 만한 곳이 없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이별을 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그 사이에 남편도 다시 한국으로 발령이 나게 되었고 이게 운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둘은 귀국 비행기에 함께 타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최고속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양가에서 귀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서로의 존재를 밝히고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놀라셨던 기억이 나네요. 거기에서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늦은 나이에 제 방향으로 공부를 시작하게 되어서 사실 유학만 다녀왔지 뭐 하나 해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어요. 아쉽게도 돈을 들여서 유학까지 보내놨더니 거기서 연애하느라 시간을 다 쏟아부었고 돈을 낭비해버렸죠. 게다가 예비사위가 직장을 왔다 갔다 해야 한다며 전 세계로 몇 년씩 그러면 어디에 발붙이고 눌러붙어서 일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속이 터져나와도 너무 사랑하니까 떨어지고 싶지 않아서 내린 결정이에요. 남편이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으면 거기서 또 일자리를 찾아서 적응하면 되겠지요. 그렇게 짧게 경력을 쌓아서 나중에 무엇을 하려는지 진득하게 한 곳에 충실해 배워도 모자란 셈이겠네요. 아, 나는 모르겠어. 엄마, 돈 좀 들여서 공부시켜줬는데 후회하지 않게 잘 살아볼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 나 한 번만 믿어주면 안 돼? 결혼해서 정말 잘 살 거예요. 남편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부모님의 만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제 주의사항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댁에서는 하나뿐인 귀한 외동아들이 해외 각국을 돌며 일을 하느라 집에도 잘 찾아오지 못하고 결혼을 찬성하시나요? 결혼을 하고 나면 진득하니 국내에 붙어서 일을 하려나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고집을 부려 양과 상견례를 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가 그렇게 어색한 자리인지 처음으로 겪어보는 것이다. 보니까 이상하더라도 다들 조용히 덕담이나 몇 마디 나누고 식사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건 몰라도 아들 하나를 장성하게 키워서 이렇게 장가를 보내다니 가해가 새롭습니다. 저희 집안이 손이 귀한 집안이든 아들 낳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집안에 기둥을 세워야 한다는데 대대손손 내려오는 고상님의 말을 따라 아들을 낳는다. 참으로 고생했어요. 그 시절의 어르신들은 아들 타령을 엄청나게 하셨었죠. 저도 딸을 낳아 키웠지만 장군감이네. 그럼 제 마음을 10분 이해하시겠죠? 근데 또 아들 하나 낳아 키워보니 어르신들이 왜 아들 타령을 그리 하셨는지 알겠어요. 잘 키운 아들 하나 떡을 오신다면? 옆에 있으면 세상 어떤 것도 무서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며느리도 꼭 아들을 낳아서 집안의 기둥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유, 그렇게 당하셨다고 하면서도 손자를 보고 싶다고 하셔요. 요즘은 딸이 더 귀한 법이라던데 아들 비율이 딸 비율보다 높아서 아들들은 장가도 못 간다고 하던데요. 엄마야, 잘 키우면 아들도 장가 가겠지 않나요? 우리 아들도 어릴 때부터 척척해 내다가 결혼도 자기 알아서 하겠다고 하더니 이 정도 자리까지 마련하지 않았겠나요? 아들들은 나만 두면 알아서 잘 크니까 우리 며느리도 노후에 고생 안 하려면 아들을 낳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다이랑 같이 부대끼면서 사는 재미를 모르셨어서 그런 소리를 하신 거겠죠. 노예는 역시 살가운 딸이 옆에 있어야 외롭지 않고 좋죠. 여자의 마음은 여자만이 아는 거라고 생각해요. 딸을 키우면서도 아무런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어요. 오히려 딸이 잘하는 것을 보는 건 저에게 기쁨이었답니다. 여자가 해야 할 일이 더 많을까요? 며느리로서 집안을 꾸며야 한다면 당연히 아들을 낳아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말을 듣는 것은 나쁜 기분이 들어요. 여자가 할 일은 없다고요? 요즘은 여성도 유리 천장을 깰 수 있다고 하는데 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따라서 나라 전체가 발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여전히 가정에서 가정을 이끌고 가게를 책임지며 아들을 낳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딸이 있어도 좋겠지만 아들이 있어야 사람들 앞에서 더 자신 있게 보여요. 따라 같은 글을 다음과 같이 다시 작성해 보겠습니다. 딸을 가진 부모는 무슨 죄인인가요? 당당하지 못하게 아들이든 딸이든 자식을 가지는 것은 다 축복 아닙니까? 여기서 더 이상 말해도 서로 기분만 상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에서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두 좋은 시간 보내고 갑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귀한 집의 며느리로서 도리를 다하는 것은 아들을 낳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면 우리 부모님께서 당황하시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차가워지고 서로 불편할 것 같아서 몇 번 깨달음을 얻은 뒤 자리를 정리했어요. 상견례 이야기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우리 부모님께서 각자 꿈을 이루어야 한다고 묻더라고 해요. 너는 딱 봐도 고지식하고 어그러진 사상을 가진 그 집안에 시집가야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아들이 없는 집은 안 좋다고 언제 그랬느냐. 기둥은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어. 왜 여자인데 미천한 취급을 받아야 하지? 집에 시집간 아이는 그 집 생활이 어떨지 미리 알 것 같아. 우리는 왜 딸을 그런 집에 보내야만 하는지 이해가 안 돼. 결국에는 결혼 후에는 남편이 우리 집으로 오니까 시어머니의 이상한 행동과 얘기에 사과하고 부모님 마음이 조금 풀렸어. 손자, 손녀들이 너무 귀하니까 풀이해주고 싶어서 안기겠다 해 결혼만 허락해달라고 애원했어. 하지만 결혼식 전날까지도 반대 의견을 조금씩 피해갔다. 비추셨느니라 나는 사람이 한둘인 줄 알았는데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아들 타령이야. 정말 나도 남자지만 그런 집안은 남아 선호 사상이 엄청나게 강할 테니 며느리를 종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런 집에서 내가 버텨낼 수 있겠니? 다른 것보다 우리 딸이 상처를 받을까 봐야 그게 무척이나 걱정이 되는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마음을 돌리고 싶으면 돌려도 돼. 아유, 엄마, 아빠, 제가 무슨 시어머니랑 평생 함께 살 것도 아니고 제 짝은 남편이에요.
그이랑 같이 살면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둘이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이 행복하면 그게 최고인 거죠. 게다가 대한민국의 뼛속까지 새겨진 사상이 이런 걸 어쩌겠어요. 내 주위 친구들만 봐도 요즘은 다들 딸이 대세라고 하는 판에. 무슨 말이야? 요즘에 누가 그런 고지식한 얘기를 꺼내나. 남녀 평등을 외치면서도 지금은 여자가 더 많이 월급을 받는 시대잖아. 아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아닌 것 같아. 다른 집 며느리들도 다 똑같이 살 거예요. 특이한 건 이 집뿐이겠지? 엄마 친구들도 앞에서는 그렇게 말한다 해도 뒷담화는 또 어떨지 알아요. 그냥 눈이 멀어서 현실을 깨닫지 못해 그렇지. 선택이니까 나도 이제 더는 말리지 않을게. 우리가 너에게 경고했다 알았지? 걱정 마세요. 다들 며느리로 살고 똑같은 삶을 살아.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저렇게 말해도 결국은 예쁘게 대해줄 거야? 엄마는 제 앞에 펼쳐질 미래를 뚜렷하게 본다 했는데 저는 눈을 감고 아내가 밀었을 때 박박 맞으면서 결혼식을 가게 되었어요. 결혼 후 1년이 지난 동안 저희는 매우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남편의 직장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안정된 곳이었고 저도 결혼하고 나서 바로 방사로 취직을 하게 되어 승승장구를 이어갔죠. 제가 프랑스로 유학을 다녀온 경험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취직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유학 경험을 살려 호텔 베이커리에 취직하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일이 매우 힘든 곳이었어요. 대부분의 호텔에서는 조식 뷔페가 운영되기 때문에 제처럼 파티시에 속한 사람들은 새벽에 출근하여 조식용 빵을 구워야 했어요. 그리고 뷔페는 디너 시간까지 계속되었어요. 일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일을 끝내고 퇴근할 때는 이미 밤 10시가 돼서 집에 발길을 옮길 수 있었어요. 씻고는 바로 눕고 잠을 자러 일어나 새벽에 다시 출근해야 하는 생활을 되풀이해야 했죠. 가끔 남편이 바쁜 주말에는 일주일 동안 서로 얼굴을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었어요. 또한 저는 잠이 많은 편이라 몇 시간도 자지 못하고 일을 해서 몸이 조금씩 망가지는 느낌이었고 계속해서 몸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이상하게 체온이 계속해서 조금 높아져서 감기에 걸린 것 같아서 병원에 가볼까 싶기도 했지만 일정이 너무 바빠서 심지어 병원에 가는 시간조차 없었어요. 계속해서 기운이 없고 축축한 기분이 들면서 온몸이 붓어가는 것 같았는데 혹시 신장 쪽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어요. 생긴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까지 저를 덮쳤어요. 결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상황이라 큰 병에 걸리게 되면 양가에 전부 민폐를 끼치는 거라 생각했거든요. 불안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감기라고 하기에는 초기 증상만 쭉 지속이 되고 목이 아프거나 기침을 하거나 하는 증상도 없었어요. 몸은 무겁고 이상하다 싶었는데 문득 제가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월경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나름 주기가 정확한 편이라서 자긴만큼은 20대처럼 튼튼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머리를 한 대 얻어 맞은 것 같더라고요. 혹시나 싶은 마음에 퇴근길에 늦게까지 문을 여는 약국을 찾아서 임신 테스트기를 해봤고 2줄이 선명하게 뜬 걸 보고 나서야 임신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너무나도 기쁜 마음에 남편에게 제 일을 알려야겠어요. 먼저 알려주고 둘이 서로 안고 울던 것 같아요. 아이를 오랜 시간 기다린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자연스럽게 아이가 생기길 바라고 있었던 터라 그 어떠한 기쁨보다 더 기쁘더라고요. 이 사실을 양가에 알리자 당연히 우리 집이나 상계집에서도 잔치집처럼 분위기가 벌어졌죠. 아유, 1년 동안 소식이 없어서 아이를 가질 마음이 없는 건가 싶었었는데 너무 잘 됐다. 이제는 건강만 잘 챙기면 탈 없이 아이를 낳을 생각만 해도 되는구나. 요즘은 젊은 나이에도 임신하기 힘들다고 하던데 아이가 어쩜 이리 잘 됐을까? 축하한다. 정말 우리 아기가 건강하게 출산하고 잘 나와서 키울 생각만 하면 되겠네. 우리 딸, 진심으로 축하해. 나는 사돈댁에서 하도 아들 다 하기에 덜컥 겁을 먹고 임신 계획을 생각했었는데 세우지 않나 했구나. 조심도 조심하고 앞으로는 대교에 집중하고 내 몸을 잘 챙기세요. 걱정만 하시면 좋겠구나 아이.
친정 부모님께서는 제가 시댁에서 아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줄 염려하시는 마음에 일부러 임신 계획에 대해 물어보지 않으셨던 거예요. 몸 관리를 잘하라고 하시면서 영양자리도 챙겨주시겠다고 하셔서 다른 건 신경 쓰지 말고 튼튼하게 키우라고 하셨어요. 요즘은 조류원이라고 해서 출산한 산모들이 24시간 케어를 받고 쉴 수 있게 만들어 둔 시설이 많으니 잘 비교해보고 좋은 곳으로 선택하세요. 돈 걱정은 하지 마시고. 마리아, 우리 딸이 임신을 했는데 당연히 부모로서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겠니? 병원은 정했니? 동네의 작은 산부인과 다니지 말고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큰 에너지를 쏟으세요. 대형 병원에 다녀서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을 텐데 제 걱정을 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겠구나 싶어서 뭉클하더라고요. 당연히 딸이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 중 하나인 임신을 하게 되었으니 걱정이 앞서는 것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저도 우리 부모님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며 아이를 잘 키우기로 마음먹은 적이 있었는데 시댁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주었어요. 임신. 아, 내가 정말 임신했다고? 아이고, 이런 일이 어디에 있는데, 그래, 아들이라고 하니 병원에서 고추떡을 하니 간다고. 아들이라? 정말 아들이 가졌다고 부터 물었는데 순간 당황해서 말이 막혔더라고요. 어머니, 아직 임신 초기라서요. 초음파로 확인 가능한 시기는 임신 후 몇 개월이 지나야 할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아직 일주라 해서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들이 나온다면 안겠죠? 그냥 태몽이라고 하기엔 시어머니가 성별을 간절하게 기대한 것 같았지만 그냥 재밌게 웃어넘기세요. 어쩌다겠어요. 많이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하나뿐인 아들을 얻어 대를 이어가길 바라는 거예요. 아들이 나온 때와 성별이 결정되는 시점에 대해서는 몇 개월이 지나야 알 수 있대요. 일반적으로 그때쯤 성별이 확정되지만 1~2주 정도로 더 늦게 나올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제 1주라고 하니 계속 기대하고 기다리세요. 여전히 3개월은 더 지나야 생길 것 같아요. 아이고, 언제였나요? 시간이 지나가면 뭔가가 궁금해 죽겠어요. 제가 달력을 아주 크게 동그라미로 쳐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시댁에서 제 아들을 막 걱정 끝에 임신을 하게 돼서 축하한다는 소리를 거의 못 들었거든요. 1주, 2주가 흘러가면서 임신으로 인해 몸이 점점 변하고 힘들어지는 게 느껴졌죠. 특히 초기에는 조심해야 한다고 해서도요. 하지만 제가 일하고 있는 것이 제1소득원이어서 무거운 밀가루 주머니도 들어야 하고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하다 보니요. 조심해야 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남편과 상의해 아이를 위해서라도 일 그만두기로 결심했어요. 임신으로 인해 잠이 안 와서 항상 피곤한 얼굴로 출근하는 것도 동료들이 보기에 좋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결국 퇴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임신으로 집중하면서 휴식을 취하기로 결정했어요. 퇴직한 것은 정말 옳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정말 힘든 입덧을 했었는데 친정 부모님은 정말 걱정이 많으셨어요. 아유, 내가 유별한 애가 나오려나. 나도 입덧을 했지만 당신처럼 음식을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는 심하게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엄마가 닮는다고 하던데 얼굴에 살이 쏙 빠지면 임산부로 보이지 않을까 싶지만 병에 걸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친정 부모님은 밥 한 숟갈 뜨게 하려고 걱정하셨는데 반면에 시댁에서는 입덧이 심하고 예민하다면 아이가 아들이라고 많이 하던데. 마리아, 아들이 틀림없는 증상이라고 하더라고. 아들이야, 아들, 무조건 아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말 아들이 아니면 어떡하죠? 하시려고 하신 걸로 보아 아들 타령이 계속되면서 초음파를 받으러 산부인과를 방문했을 때 얼마나 답답했는지 짐작이 가는군요. 16주에 해당하는 임신 기간에는 성별을 알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의사는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권하지 않아서 당황스러워했다고 하셨군요. 시어머니가 지나치게 아들 타령을 하자 성별을 알려주지 않겠다는 느낌을 받으셨는데 결국 아마도 딸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들이라는 말을 듣지 못하고 궁시렁거리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 후 나이가 되고 의사가 제게 딸이에요 라고 하자 순간적으로 성별은 모든 차이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나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시어머니가 아들에 대해 그런 얘기를 하면서 딸이라고 우리 아이를 예쁘게 대하지 않거나 미워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머리에서 넘쳐났다. 결국 병원을 나와서 친척에게 먼저 알리러 갔지만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았다. 그렇게 아들 타령을 하는데 딸이라고 우리 아이를 예쁘게 대해야 한다고 하지만 사돈이 아들을 그렇게 높이 보지 않도록 이야기했는데 그건 걱정이었다. 그가 나를 갑자기 무시하고 차별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요즘 시대는 어느 때인지 그렇게 아들아들이 등을 들고 다니진 않을 텐데요. 타령이라 하며 아휴, 속이 시끄럽다. 저도 거기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친정엄마도 제가 혼란스러울 거라 생각한지 전화를 서둘러 끊으셨고 언제까지 제가 시댁에 숨기고 있을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시댁에 가서 딸이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실망을 감추지 않으시고 드러내셨어요. 뭐야, 그렇게 유난스럽게 끌더니 결국은 딸이었다. 어지간히 말썽을 피우는구나. 어떻게 딸을 가질 수가 있니? 그 쓸모없는 걸 그래도 첫째를 임신한 건데 축하만 해주세요. 우리 딸이 나중에 대통령이 될 줄 어떻게 아세요? 대통령은 무슨 대통령? 그거 아무나 아니야. 그리고 아들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지? 그러니까 둘째는 아들로 나와야 한다. 부지런히 둘째를 가질 준비를 하라. 소리야, 아직 첫 아이를 낳지도 않았는데 둘째 이야기부터 꺼내셔서 황당했지만 말을 덧붙여봐야 잔소리만 2배로 늘어나니까 을꾹 다물었지만 저희 아이에 대해 궁금하지도 않으시고 제가 10달을 품은 아이를 낳았을 때도 한 번에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출산을 마치고 조리원에 가서 쉬는 동안 얼굴 보러 오기는커녕 연락 한 통 없었거든요. 제가 첫째 아이를 낳고 육아를 시작했는데 정말 아이 키우는 일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하루 종일 울기만 하는데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겠고 정말 딱 미치겠구나 싶었는데 시댁에서는 둘째 타령을 하더라고요. 둘째 낳아라, 둘째 낳아라, 둘째는 무조건 아들 낳아라 하면서 말입니다. 아, 정말 지겨워서 아들이라는 단어를 듣고 싶지 않을 정도로 이야기를요. 하셨어요. 아직까지 배가 나가 있는 것이 딱이었습니다. 둘째가 들어왔다고 오해받기 전에 다음에는 무조건 아들이 나와야 한다고요. 알겠죠? 아이가 우는데 한 번도 앉지 않던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아들이 나와야 한다는 말만 하셨고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말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그 시어머니를 한 대 칠까도 생각했는데 정말로 우리에게 연년생으로 아이가 생겼고요. 추가적인 경고도 받았습니다. 정말로 믿기지 않을 만큼 이번에는 첫째 아이를 가졌을 때와는 정반대였어요. 첫째 때는 과일만 하루 종일 입에 달고 있었는데 둘째 때는 이상하게도 고기가 아니면 바라보지도 않을 정도로 핏기가 있는 고기를 먹고 싶었어요. 시댁에서는 무조건 아들이 올 거라고 확신하셨고 이상하게 밤낮으로 입도 벌리고 몸도 안 힘들어하는 게 저도 둘째는 아들일까 생각했죠. 둘째는 확실히 아들이다. 아니면 이렇게까지 임신하고 변화가 오는 게 다를 수가 있겠네. 아들이 들어서서 지금까지도 엄마 고생을 시키려고 입도 또 안 시키는데 친정에서도 제 배가 금방 불러오는 모양을 보고는 아들인 것 같다고 넌지시 말을 하실 정도로 첫째 때랑은 판이하게 달랐어요. 저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웬걸 병원에서는 저에게 또 딸이라고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시댁의 그 잔소리를 또 한 번 겪어야 한다는 사실에 저는 병원 문밖을 나서자마자 진짜로 망연자실의 주절감고 말았죠. 어쩔 수 없이 이 소식을 또 한 번 양가에 전하게 되었는데 친정 부모님은 고생했다는 말밖에 하실 수 없었고 시댁에서는 안 봐도 뻔히 보이시죠. 뭐라고 또 딸이라고. 아니, 이게 무슨 하늘의 장난도 아니고. 너는 아들 하나 못 낳는 뭐이냐? 어떻게 또. 남편은 시어머니를 막아준 덕분에 제 옆에서 씩씩거리며 화를 내었습니다. 그 덕분에 시어머니가 합주기가 되었지만 참 서러워했어요.
남편이 제 곁을 막아주지 않았다면 시어머니가 진짜로 우리 집에 찾아와 머리채를 잡을 기세였던 임신 기간 내내 딸이 최고라며 추켜세우던 남편은 시에게 아들의 아라는 글자도 꺼내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시어머니를 막아준 덕분에 아이를 낳을 수 있었죠. 그렇지 않았다면 이상한 곳으로 끌려가서 애부터 떼야 했을지도 모를 상황이었어요. 10달 동안 남편이 제 곁을 지켜준 덕분에 별 잔소리는 듣지 않았지만 둘째를 낳고 나서 연락이 없는 시간이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둘째를 낳고 몸조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가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하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친정 엄마가 저 먹어봐라며 내놓은 미역국을 싱크대에 다 쏟아버린 걸 겁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그래도 아이를 보고 싶어서 제가 힘들 것을 걱정해 일을 좀 도와주려고 찾아온 줄 알았는데 이상한 행동을 하시니 너무 놀랐어요. 어머님, 그거 어제 끓인 거니까 상하지도 않아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 멀쩡한 건데요. 제가 오늘 먹으려고 두었던 국인데 내가 상해버릴 리 없잖아요. 응, 내가 뭘 했다고 저런 걸 먹는 거야? 딸이나 낳은 주제 무슨 미역국을 먹겠다고 그러냐? 너는 자격이 없어. 셋째로 아들을 낳지 않으면 평생 미역국은 쳐다볼 자격도 없을 거야. 아, 어머님, 제가 무슨 아이, 나는 기계예요. 왜 자꾸 둘째, 셋째 나와라고 하세요? 저도 힘들어요. 연년생 아이 나와서 정신이 쏙 빠져 있는데 육아 도와주신다고요. 그것도 아니면서 애라고만 잔소리 하시는 건 정말 너무해요. 저를 서운하게 하고 더 서운합니다. 제가 어떻게 딸만 낳았다는 말씀을 할 수 있니요? 아들을 낳았어 봐라. 내가 두 팔 다 걷어붙이고 육아를 도와줬지만 소용없다고 했잖아. 성별을 제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었다면 기를 쓰고 아들을 낳았을 텐데요. 제가 딸만 낳겠다고 한 적도 없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요즘 내 아이 때문에 잠조차 제대로 못 자고 힘들어 죽겠어요. 어머님까지 꼭 저한테 잔소리를 하셔야만 하나 봐요. 아이고, 그럼 낳지 말랬던 건가요? 누가 낳으라고 하면서 너한테 난리를 친 건데 내가 딸은 필요 없다고 했는데도 꾸역꾸역 낳은 게 누군데요? 그럼 뭐 딸이니까 애를 떼기도 한다는 소리예요? 어머님, 어떻게 그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시나요? 아니라고 하고 싶은데 정말 실망스러워요. 배가 너무 불러서 직임을 결코 관음하겠다고 엄마에게 말했어요. 실망스러워해도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 해. 내가 아들만 낳았으면 삶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꼭 셋째를 낳아야 해. 내가 아들만 낳으면 아이는 내가 무조건 키울 테니까. 그런 생각으로 지내야 해. 이런 말은 싫어요. 아이를 낳고 삭신이 안 빠진 곳이 없어요. 이 고생을 한 번 더 하라고 한다는 건 아들을 낳기 위해 요정한 성별이 존재하는 것도 아닌데 싫어요? 저는 둘만 낳고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을 거예요. 아들이든 딸이든 제배로 낳은 아이니까 제가 알아서 키울 거예요. 아이를 더 내지 않겠다고 하는 건 내 집대를 끊는 말이라고 하고 있어? 아들을 낳아야지 아들을 낳으라고 했잖아. 그날 시어머니랑 거의 10분 이상 동안 아들만 낳으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다며 실랑이를 벌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러기로 했어요. 제게도 그동안 쌓아둔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시어머니의 말에 내내하면서 공손하게 넘어가려 했지만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전화를 끊고 사인을 냈어요. 눈물이 터져 서러운 마음에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우리 엄마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대요. 네 집에 있는 것은 지금 애를 낳는 기계로 생각하는 거냐면서 이러려고 결혼을 했다고 허락한 줄 아냐? 우리 아이를 그렇게 다루지 말라고 귀하게 키웠다고 시어머니는 오히려 친정엄마에게 자들이라는 건 며느리의 도리 아니냐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짜로 그 이후로는 눈치가 있어서 남편이 눈치를 보고 있는지 시어머니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지 그런 것 같았어요. 한동안 제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았다고요. 그러나 결혼한 지 5년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이 해외로 발령을 받게 됐습니다. 다행히 3년짜리 장기 출장은 아니었고
1년 동안의 단기 출장인데도 1년 동안 생이별을 해야 한다는 것이 슬펐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린 데다 둘이나 있어서 걱정이 앞서기는 했지만 남편은 1년 동안 동남아에서 머물러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년 동안 제가 아이들과 함께 동남아를 왔다 갔다 해도 되고 2번의 임신을 겪으며 시간이 빨리 흘러가서 1년을 기다릴 만한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발령이 결정된 후에 남편과 진정으로 소중한 시간을 보내다 남편이 동남아로 떠나게 되었는데 뭔가 몸이 울렁거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설마 했는데 설마가 사람을 잡는다는 말처럼 나는 실제로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셋째를 임신하게 됐어요. 남편까지 해외로 갔을 때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임신을 하게 됐거든요. 한동안 입을 다물지도 못했다니 그런 일을 겪고도 어떻게 셋째를 가질 수 있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저는 완벽하게 아이를 가지지 않기 위한 방법을 취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믿을 수 없는 확률을 뚫고 아이가 생겼으니 이건 운명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아이의 성별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임신한 사실 자체를 숨기면서 지냈어요. 초기에 배가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라 티가 나지도 않을 거고 아이를 둘이나 출산하면서 살이 좀 쪘다고 해도 완벽하게 숨길 수 있었죠. 임신 중기가 될 때까지 시댁에 방문하는 것을 피하기도 했지만 아예 임신한 사실을 모르시더라고요. 저는 옷을 일부러 더 펑퍼짐한 옷을 입기도 했고요. 아무튼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최대한 피하며 지냈죠. 우리 집에서는 임신한 사실을 알고 있긴 했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도 셋째까지 딸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무조건 숨기라고 하셨고요. 이번에도 딸인 걸 알면 제가 병원에 질질 끌려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우리 친정까지 잠식을 하고 있었던 거죠. 아휴, 셋째까지 딸이라고 하니까 나야 좋지만 너네 시댁에서 그걸 용아 지금처럼 숨길 수 있을 때까지는 무조건 숨기는 것이 좋겠다는 그 잔소리 들어가면서 사위도 없이 어떻게 지내려고 그래? 엄마는 다 내가 걱정돼서 하는 소리야. 알지, 저도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고개를 끄덕이고 모든 사실을 해외에 있는 남편에게 전화해서 알렸어요. 남편은 진심으로 저에게 미안해했고 저 혼자 10달 동안 퇴교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무척이나 아쉬워했어요. 1년 동안 학연을 나가 있어야 하는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임신을 해서 고생을 할 제 옆에서 도와주지 못한다는 걸 미안해했죠. 거기다가 시댁에서 알게 될 경우에 본인이 단단한 벽이 되어줄 수 없으니까 그것도 걱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재뱅은 점점 더 불러오기 시작했고 임신을 한 지 딱 7개월 차가 되었을 때 하필이면 명절이 코앞까지 다가오게 되었어요. 그동안은 시어머니가 저에게 이것저것 요구를 해도 바쁘다 하면서 은근슬쩍 피했었는데 이렇게 명절까지 피할 수가 없었어요. 무조건 가서 인사를 해야 했어요. 알려주세요. 저는 요즘 압박감으로 인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스트레스 받았죠. 어쩔 수 없이 펑퍼짐한 옷을 입고 최대한 숨기려 했지만 임신 7개월 차 셋째임에도 불구하고 늘 티가 나는 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가 제 배를 주시하며 놀란 눈으로 바라보더니 왜 이렇게 나왔어? 너 셋째 임신해도 숨긴 건 더 안 되라며 말씀하셨어요. 아들이건 아니야 라며 저를 막으시며 주방으로 다가오셨어요. 아들이라니, 이번에 아들이라니요. 어쩔 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이 이렇게 중요한가요?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사회에서는 아들이든 딸이든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고 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말하는 책을 보니 휴, 이번에도 딸이구나. 2년째 우리 집을 빼앗아가네. 내가 과연 전생에 어떤 죄를 범했길래 이런 며느리가 들어오고 아들을 줄줄이 빼앗길까? 이거 정말 쓸모없는 자식들만 낳고 있어? 어머니, 우리 딸들은 다 듣는데 말은 못해도 듣는 귀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오히려 잘 된 것 아니냐? 쓸모없는 자식들을 키우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벌어온 돈으로 호호호이호이 하는 것들과 결혼하게 될 리가 있겠어? 너희 집에 혹시 아들 못 낳는 저주가 있지 않을까? 너희 집도 너 하나뿐이라고 대도비지 않는 것이 저주다. 그래야 우리 집까지 올 수 있겠지?
부모님께 모욕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은 저를 하나 낳아주시고 귀하게 키워주셨습니다. 제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가족들은 저를 아끼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남자였다면 상황이 다를 수도 있었겠지만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았다고 이렇게 욕을 먹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부들부들 떨었지만 결국 제 분노에 대처하지 못하고 제 뺨을 강하게 때렸어요. 한순간에 고막까지 청력을 잃고 눈앞이 번쩍번쩍했지만 몸은 휘청거렸어요. 그 일이 무슨 일인지 생각도 못하던 사이 시어머니는 다시 제 반대편 뺨을 때렸습니다. 소리는 크고 통증이 있었지만 더욱 놀란 것은 아이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거였죠. 정신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은 임신 중이에요. 몸이 아프잖아요. 아이들이 놀래서 말을 할 줄 모르니까 울기 시작하는데 저까지 눈물이 나더라고요. 시끄럽게 왜 울고들 지랄이야? 딸년이 뭘 잘했다고 입을 열어 당장 울루만 그쳐. 저희 아이들에게까지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댔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 시어머니가 또 제 뺨을 날리려고 할 때 고개를 숙여서 싹 피해버렸죠. 고개를 숙인 채로 얼얼한 뺨을 만지려고 하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아재 머리채를 쥐어잡고 흔들더라 그래요. 두피가 뽑혀나갈 것처럼 아픈데 제가 대체 왜 이 꼴을 당해야 하는 건지 억울해 미칠 지경이었어요. 정말 체감상 한 10대 이상은 당한 것 같았거든요. 머리통이며 뺨까지 머리채며 얼굴이 뜨끈하게 붓는 느낌이 나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 순간 갑자기 시댁째 현관문이 쾅하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 누군가가 나를 향해 뛰어오는 것이었죠. 여보, 아니 이게 뭐야? 무슨 꼴이야? 엄마가 미쳤나 봐요. 지금 임신한 며느리를 이렇게 해서 당했나 싶었던 찰나 한참까지 듣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의 손이 나를 치려는 동작을 멈추고 사라지자 나는 고개를 돌려보니 남편이 서 있었어요. 눈빛이 차가워지며 시어머니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있었고 그 속에서 무심코 눈물이 흐르고 있었죠. 미쳤어요. 뭐 하는 거야? 누구를 치고 있어? 그 말에 남편이 나타나서 안도감이 밀려왔고 다리가 떨리며 주저앉았어요. 쇠약해진 나는 아픔에 눈물을 흘리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서러운 마음이 쌓여있던 것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몸이 허전해졌죠. 호흡도 제대로 되지 않을 정도로 눈물이 터져나왔어요. 시어머니는 멱살이 잡힌 채로 이리저리 흔들며 남편에게 손을 놓으라고 소리쳤고 남편은 못 놓겠다고 했다. 우리 마누라 왜 그러냐고 대들었지? 자식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래? 지금 내 앞에서 마누라 편만 들고 있는 거야? 너도 소식 들었을 거야. 당연히 알고 있었던 걸 너는 이런 중요한 사실을 나한테까지 숨겨 세제까지 따리라니. 이게 대체 말이 되는 소리냐고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멱살을 잡힌 채로 정신을 못 차리고 막 말을 퍼부었다. 딸이든 아들이든 그게 무슨 상관인데. 그러는 엄마는 뭐가 다르냐. 엄마도 딸만 줄줄이 나왔잖아. 저는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니, 남편은 왜 그런 거냐. 갑자기 왜 딸을 줄줄이 낳았다는 건지 의문이 가득 차 있었어요. 순간 시어머니도 딱 얼어붙고 남편만 씩씩하며 거리면서 자기가 모를 줄 알았냐 고 하면서 시어머니의 역사를 확 패대고 있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휘청거리면서 바닥으로 낮게 빠져서 몸을 덜덜 떨며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고 있냐? 내가 죽을 때까지 무덤까지 들고 갈 비밀인데 절대로 누구에게 말을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숨길 거면 숨겨야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그게 가려져. 몇 해 전에 내 친모라는 사람이 찾아왔어. 나한테 장가 아냐고 물어봤어. 아, 뭐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싶었는데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더라. 나한테 엄마가 줄줄이 딸만 낳아서 대리모를 써서 나를 낳은 거라며 할머니가 하도 아들 타령을 하니까요. 그랬습니다. 결국 사건의 전말은 이겁니다. 어린 시어머니가 시집을 와서 딸 둘만 낳게 되었죠. 그런데 할머니께서는 시어머니의 어머니가 딸을 갖다 버리라고 하며 필요 없는 존재로 여기며 키우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들을 낳지 않으면 지원을 결코 받을 수 없다며 적극 반대하셨고 재산이든 모든 것이든 한 푼도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시아버지는 직장에 다니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시골에 살면서 집안일을 하고 생활비를 받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딸을 낳으면 쫓겨낼 것이라고 하며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낳는 것 외에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요. 아들을 낳을 때까지 애만 가지라는 말씀이었지만 시어머니는 결국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매번 딸만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인간으로서는 그럴 수 없는 일이지만 딸들을 모두 고아원으로 보내버린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구박을 받으면서 부엌 일꾼이 되고 교육도 받지 못하는 고아원에서 살게 된다면 더 편하고 행복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던 것이며 시어머니는 남편을 위로하며 딸을 둘 낳았지만 그 딸들을 모두 고아원에 보내고 세 번째를 낳으려고 준비하던 도중 자궁 문제로 인해 임신 자체를 할 수 없는 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난관에 부딪힌 것으로 생각했지만 85년에 국내에서 시험관 아기가 처음으로 태어났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고 시어머니는 이게 해답이라고 시할머니에게 뉴스를 보여주며 시험관을 통해 아이를 낳겠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아들을 낳을 것을 확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던 중에 치고는 대리모를 구해 10달 동안 뱃속에 솜을 쑤셔놓고 있으면서 아이를 가진 척 연기했다는 것입니다. 아이 사람이 아들에게 이렇게까지 집착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입이 다물어지지 않더라고요. 시아버지는 딱히 임신한 척한 시어머니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고 시할머니는 여자 손 타면 딸을 낳는 거라고 부정하며 가까이 가지 않으셨답니다. 잘 숨겨 10달이 지난 후에 이를 파가 아이를 파는 척하며 대리모에게 몰래 아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저희 남편을 자신이 낳은 아들이라고 속이며 살았던 것이죠. 그때 당시는 의료 기록을 조작하는 것이 매우 쉬운 시대였고 아이가 바뀌는 경우도 흔했으니까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귀여운 아들이 있었는데 남편의 친모가 몇 해 전부터 남편을 찾아오면서 모든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남편은 친모에게 이야기를 들은 후 누나들을 수소문해 찾았다고 해요. 정말 운명적인 만남이었고 누나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어째서인지 모두 성공을 거두셨는데요. 한 명은 변호사가 되었고 다른 한 명은 사업가가 되었다는군요. 언젠가 시어머니가 나에게 셋째 딸이라고 난리를 피우면 이 사실을 모두 공개할 작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엄마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엄마였던 사람도 아니라서 온 가족을 속여 먹을 정도로 어떻게 했을까요? 거의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밖에서 마셨다가 돌아온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아버지는 시어머니 뺨을 갈기면 미친 것 아니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이런 일이라도 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될 것 같아요. 아들을 못난 등신이라고 평생을 고기도 못 들고 다니게 되었는데 남편은 어떻게 일찍 귀국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회사에서 제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과 일정을 교체하여 6개월 만에 귀국할 수 있게 배려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다른 직원이 대신 파견을 가야 했지만 주율이 잘 되어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저를 포함한 가족들에게 서프라이즈를 해주고 싶어서 몰래 오신 것으로 명절 때 시댁에 계실 것으로 기대하셔서 몰래 오신 후에 제 얼굴을 보게 되신 것 같아요. 제 친모도 아니신데요. 이제 우리한테 집착하지 말고 앞으로는 인연을 끊고 삽시다. 그리고 신이든지 전부 무시하고 찾아오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시어머니는 지은 죄가 있어서인지 화가 나서 집안 물건을 던지고 있는 시아버지가 무서워서 있지 아무 소리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종이 한 장을 던져주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누나들 연락처인데 엄마 얼굴은 죽어도 보고 싶지 않다고 하긴 했어요. 그래도 평생 사죄나 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전정말이 모든 걸 숨긴 시어머니에게 소름이 돋아버렸지요. 그렇게 저는 남편의 부축을 받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와 연관된 모든 것을 전부 차단해버렸고 집으로 찾아오는 시어머니가 꼴도 보기 싫다면서 이사가자고 집도 내놨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계속해서 빌었지만 그게 집착으로 보여서 무섭더라고요. 결국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은둔하게 되어 내쫓겼다. 그 후에는 오갈 곳이 없어져 자신이 내버린 딸들을 찾아가야 했다고 합니다. 덤덤하게도 자신이 가난하여 고아원에 맡겨진 남자가 세상일인데 이젠 오갈 데가 없어져 자신을 부양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요. 돈은 상당히 벌었으나 혈통이 지나니 자신에게 봉사해 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극단적인 행동은 아닐까요?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알려주신 시어머니를 문 밖으로 내쫓고 사과를 던지며 즉시 떠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시어머니는 오갈 비밀 없이 시설을 돌아다니며 생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었어요. 이후 어떤 이야기도 듣지 못했는데 금세 아이를 출산했으며 지금은 남편과 함께 새로운 딸을 키우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고 하셨어요. 진심으로 사과했지만 남편은 시아버지도 속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면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무런 잔소리도 들리지 않아 평화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혼까지 갈 뻔했던 결혼 생활이 다시 행복해져서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됩니다. 혹시라도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신다면 참는 요고 싸워서라도 본인의 권리를 되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소소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